벚꽃 편지. 고요한 아침 햇살이 가나자와의 오래된 목조주택 격자창을 비집고 들어와 다다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72살의 사토 하나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째 이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젊었을 적 곱던 얼굴에는 세월의 강물이 잔잔한 물결을 남겼지만 단정하게 쪽진 희끗한 머리와 수수한 유카타 차림은 여전히 정갈했다. 그녀의 하루는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멀리 사는 손주들을 위해 코바늘로 무언가를 뜨는 것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남편의 빈자리가 남긴 거대한 공허함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세상 모든 소리가 그녀를 비껴가는 듯한 적막감, 그것이 하나의 일상이었다. 얼마 전 도쿄에 사는 딸 미카가 선물한 스마트폰이 그녀의 단조로운 생활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계가 낯설고 두렵기만 했지만 미카의 성화에 못 이겨 조금씩 사용법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SNS라는 곳에서 다나카 켄지라는 이름의 친구 요청이 도착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잖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자신을 동남아시아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 중인 은퇴 의사라고 소개하는 글귀에 하나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을 느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 탓에 망설였지만 사진 속 인자한 미소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켄지로부터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토 하나의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요한 아침,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따뜻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그는 하나의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고 하나에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마른 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켄지와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그의 따뜻한 격려가 그녀를 감쌌다. 가끔 걸려오는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약간의 지연과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차분하고 다정했다. 그는 하나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 하나의 씨는 마치 흐드러지게 핀 벚꽃처럼 아름다운 분이세요. 제 삶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말들은 하나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켄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 외롭게 지내왔다고 했다. 성공한 의사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삶을 택했다고도 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고독과 희생,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하나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함께 눈물 짓고 때로는 그의 고결한 정신에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에게 켄지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고독한 영혼을 가진 이상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미래를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켄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면 하나에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 하나에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뜨거운 감정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켄지가 만들어주는 달콤한 꿈속으로 기꺼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작은 정원에는 마치 켄지의 약속처럼 희망의 꽃들이 피어나는 듯했다. 손주들을 위해 뜨던 코바늘 대신 이제는 켄지에게 선물할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켄지로부터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부탁이 전해졌다. 하나의 씨,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이지만 이곳 병원에 긴급 수술에 필요한 의료 장비가 부족합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눈앞에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요. 그의 메시지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하나에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이라는 생각과 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망설임을 밀어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손주들 대학 입학 선물로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은행에서 찾아 그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켄지 씨라면 분명 좋은 곳에 써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켄지는 다양한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병원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곧 회복해서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예매해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졌고 액수도 커져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나에는 그의 말을 굳게 믿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켄지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에는 딸 미카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미카야, 혹시 엄마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미카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의아함을 느꼈다. 평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했던 엄마였다. 미카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캐물었고 마침내 다나카 켄지라는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엄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고 밤늦도록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터였다. 미카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 사람들 수법이 엄마가 말한 켄지 씨랑 너무 비슷해. 이건 사기일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에는 완강했다. 미카, 너는 켄지 씨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딸의 충고를 자신과 켄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미카는 당황했고 모녀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켄지가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와 애정 공세에 다시금 모든 의심을 지워버리곤 했다. 아니야, 켄지 씨는 다를 거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녀는 켄지의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현실을 외면하려 애썼다. 켄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정말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라며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의 벚꽃이라며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의 감정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정원의 꽃들은 여전히 피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그녀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켄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마침내 그는 하나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부탁을 해왔다. 하나의 씨,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가나자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 그 집을 담보로 잡히라는 말에 하나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켄지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하나에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서류를 챙겼다. 이것만 해결되면 켄지 씨와 함께. 그녀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미카가 뒤를 따랐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순간 미카가 나타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미카, 이게 무슨 짓이냐. 놓아라.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요. 은행 로비에 두 사람의 격한 언성이 울려 퍼졌다. 하나에는 절규했고 미카는 눈물로 호소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스마트폰이 연이어 울렸다. 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약속한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차갑고 재촉하는 말투.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하나에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미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엄마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켄지의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켄지의 사진과 똑같은 얼굴에 그러나 전혀 다른 이름과 국적을 가진 젊은 모델의 사진이 여러 개 떠올랐다. 심지어 몇몇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에 실린 것이었다. 보세요, 엄마. 이 사람 켄지 씨 아니잖아요. 전부 도용된 사진이라고요. 미카의 외침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 속 증거들이 하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사랑, 희망,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미카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하나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전 은행에서 있었던 일,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켄지의 돌변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딸의 말을 무시하고 헛된 꿈에 빠져 평생 모은 돈과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까지 날릴 뻔했다. 미카는 말없이 엄마 곁을 지켰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의 스마트폰을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켄지의 번호를 차단하고 SNS 계정을 삭제했다. 하나에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동안 하나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켄지와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눈물 흘렸고 낮에는 깊은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미카는 그런 엄마를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때로는 조용히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더디게 하나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가기 시작했다. 물론 켄지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카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하나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모녀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몇 달이 흘러 가나자와에도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하나의 정원에는 작년에 심었던 틀릿과 수선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꽃에 물을 주면서 조금씩 삶의 생기를 되찾아갔다. 스마트폰은 이제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켄지와의 악몽 같은 기억도 있었지만 멀리 있는 미카와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구이기도 했다. 그녀는 미카와 영상통화를 하며 손주의 재롱을 보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화면 한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SNS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전과 같은 호기심이나 설렘 대신 경계심과 성숙함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하나에는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결에 실려온 벚꽃잎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벚꽃 편지. 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 떠올라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벚꽃잎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저 멀리 담장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 너머로 삶을 지속하려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의지가 잔잔한 미소처럼 번지고 있었다. 다나카 켄지 혹은 그 이름을 사용했던 익명의 사기꾼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애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하나의 정원에 핀 작은 벚꽃 한 송이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희망을,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를 말없이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 삶은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